Russia has been training DPRK soldiers in artillery, UAVs, basic infantry operations, including trench clearing, indicating that they fully intend to use these forces. Putin has been throwing more and more Russians into a meat grinder of his own making in Ukraine. Now he's turning to North Korean troops, and that is a clear sign of weakness. Russia's been suffering some 1,200 casualties a day. Кожен майданчик, на якому Росія на своїй території накопичує цих солдатів з північної країни, всі їхні табори. Ми могли би ударити превентивно, якби у нас була ця можливість. 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위치를 언급했습니다. 이건요, 위치를 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선제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전 세계 언론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번 코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글쎄요, 전 세계 언론이 저 발언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지금 북한군 위치로는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말은 선제 공격할 수 있다. 그 말로 해석을 하고 있더군요. 예, 충분히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북한군 투입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게는 결정적인 위해가 가해질 수 있고 네. 전세가 역전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군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선제 타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이 얘기는 이 북한군 또는 러시아 측을 향한 경고이기도 하고 네. 동시에 서방 측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국가들을 향해서도 네. 지금 상황이 북한군이 투입이 돼서 상황이 역전되는 데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네. 사전 조치를 취해야 된다. 안 취하면 내가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서방에 적극적인 동료를 하고 있는 그런 의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동맹국한테 어떤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동맹국의 허가나 어떤 이 허가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네. 이 사전에 뭔가 약속이 돼야지만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냥은 못 하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가까이로 왔다. 바다 해변가에서 우크라이나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 정확히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거리가 좀 먼 곳에 위치하고 있다면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만 가지고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영국이 제공한 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해야만 타격이 가능한 네. 그런 상황이라 할 것 같으면은 아마 지금 말씀하신 거 허가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아, 지금 미국과 영국은 제공한 미사일을 일정 거리, 단거리 내만 허용을 하고 있고요. 장거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미사일을 사용해서 공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것 같으면 허가가 있어야만 아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 측이 미국이나 서방의 그 장거리 공격 미사일 방금 언급하신 무기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미국이 지금 안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네. 지금 이게 혹시나 상황이 바뀌어서 북한군이 투입되고 위급한 상황으로 발전해서 무기를 제공할 경우 지금 러시아에서 엄중 경고했습니다. 푸틴 측근이 만약에 미국이 그런 식으로 도와주고 분쟁에 개입을 하면 3차 세계대전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더군요. 네, 그건 이제 미국과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게 말씀하신 그 장거리 무기, 네. 이미 제공된 무기들 중에도 거리가 장거리지만 장거리는 사용할 수 못하도록 허용하지 않은 무기들이 있거든요. 에이테킴스라든지 이런 무기들이.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영국이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순간 지금 메드베데프죠. 이 메드베데프의 이야기는 핵무기 사용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라든지 이 러시아 측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침략 전쟁을 일으키고 자유와 인권을 짓밟은 어떻게 보면 불법 행위를 한 것인데 네. 이걸 불법 행위를 마치 자기들이 핵 전쟁을 할 수 있다. 3차 대전으로 갈 수 있으니 감히 그런 일 하지 마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핵무기 사용 카드는 작년 9월부터 푸틴이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러시아가 욱박질른다 하더라도 나토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만약에 북한군 개입으로 인해서 전황이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되고 이 러시아와 북한군이 승리하는 상황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면 아마도 저는 허용하리라고 봅니다. 네. 자, 일단 우크라이나 군 측은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들 가운데 7천여 명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이미 실전 배치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러시아에 지금 파견된 북한 군인들에게는 60mm 박격포, AK 소총은 물론이고 대전차 유도 미사일과 유탄 발사기 그리고 야간 투시경까지 지급이 돼서 첨단 무기로 무장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또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언론의 인용이기 때문에 저희도 전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지만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헬멧에 북한 인공기가 새겨져 있는 군인이 폭격으로 숨진 모습을 여러 건 목격했다. 그러면 이미 지금 북한군의 희생이 말하자면 사망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군요. 네. 북한군 사망과 관련된 얘기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나온 적이 있었죠. 그렇죠. 6명이 사망을 했다. 또는 뭐 18명이 탈영을 했다가 다시 붙잡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비영리 단체 블루 옐로우라고 하는 이 단체, 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단체죠. 이 조너스 오만이라고 하는 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확인되기가 어렵고요. 저는 인공기가 붙은 헬멧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는 러시아가 북한군을 사실 브라트데데 그래가지고 네. 러시아 군으로 위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러시아 군복 지급하고 그랬었잖아요. 지급하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위장 신분증을 발급하고 아하. 거기다가 인공기를 단 헬멧을 썼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이런 확인되지 않은 첩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저는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접경 지역까지 이동했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뭐 박격포라든지 소총이나 이 대전차 이 유도 미사일이죠. 불세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최신 무기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러나 야간 투시경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보병용으로 보면은 좀 그 신형 무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로 무장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투입이 점차 임박해 아하.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용영 국방부 장관이 김정은의 욕심 때문에 북한 젊은이들이 지금 총알바지로 나갔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 곳곳에서 북한군 사망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